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문장 도예 영어. 지난번까지 단문을 중심으로 한 기초를 다루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중급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1형식 문장으로 lady is there 해가지고 주어인 lady가 있고 동사 해서 1형식입니다. 그리고 1형식이기 때문에 1형식이고 그 다음에 주어를 수식하는 부정관사가 어가 앞에서 수식을 하는 거 아래에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지요. 그래서 동사 아래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숙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 문장은 The lady is your sister 해가지고 주어 equal your sister죠. 그러니까 the lady가 sister예요. 그래서 이것은 2형식 문장이지요. 이 형식은 뭐가 있어요? 보어가 있지요. 그래서 보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사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lady, the lady에서 lady가 주어고 정관사 수식. 그래서 the lady is 동사, 그 다음에 보어 sister가 나왔죠. 그리고 수식어인 yuor가 아래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그 숙녀는 뭐다? 너의 시스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장은 The lady is very attractive 해가지고 이거 역시 The lady가 attractive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어지요. 그래서 이 형식입니다. 아까는 보어가 명사였다면은 이번에는 보어가 형용사인 경우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The lady is 보어, 그 다음에 형용사 보어인 attractive, 그 다음에 attractive를 꾸며주는 부사인 beary가 나왔지요. 아래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숙녀는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he died a very rich man 했는데 그가 어땠어요? rich man인 거예요. man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형식입니다. 이런 문장은 좀 더 익숙하게 아예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을 때 상태가 뭐냐면은 아주 부자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는 아주 부자인 사람으로 죽었다. 죽었는데 되게 부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주어인 he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died. 그 다음에 이 형식인 이 man이 보어예요. 그래서 보어 man 써주고요. 이 보어를 꾸며주는 것이 부정관사 있고 리치맨 했지요. 그래서 두 개에서 아래에서 꾸며줘요. 근데 이 리치를 또 꾸며주는 게 있죠. 어떻게 해요? 아주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치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선 그어주고 묘리를 적어주면 아주 부자인 남자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번 문장은 loves, 사랑한다 누구누구를 그 레이디를 목적어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몇 형식인 거죠? 3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3형식은 목적어, 자, 주어, 그 다음에 사랑한다 동사, 목적어는 직선을 그냥 긋지요. 그래서 긋고 레이디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각각 수식을 해주는 건 아래에다 적어주지요. 그 신사는 사랑한다 누구를 그 레이디를 해서 3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she bought a small bag. 그녀는 샀다 무엇을 작은 가방을. 이것도 역시 을로 끝났으니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형식인가요? 3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것도 도예를 해보면 she 주어 적고요. 그 다음에 동사 bought 적고요. bag이 목적어니까 목적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bag을 수식해주는 부정관사, 그 다음에 small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각각 수식하는 것을 아래에 적어주면 되는 문장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작은 가방을 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볼게요. 그는 샀다. 누구에게 사줬다? 그녀에게. 무엇을? 가방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을이니까 직접 목적어지요. 목적어가 두 개인 것은 4형식 문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인 he 적어주고요. 동사 bought 적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것도 목적어니까 이렇게 목적어 두 개지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먼저 적고 직접 목적어 뒤에다 적어줘요. 그리고 백을 수식해 주는 것이 두 개지요. 어하고 스물이 있네요. 그래서 각각 수식어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는 사줬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여자친구인가 봐요. 무엇을? 작은 가방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e will make himself a famous web cartoonist 그랬어요. 카툰니스트요. 그는 만들 것이다. 시제는 이렇게 한 개 붙여서 하나로 서술동사 들어가지요. 누구를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주어하고 himself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기대명사이지만 뭐예요? 목적어로 쓰인 경우죠. 이건 목적어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신을 뭘로 만들었어요? 유명한 웹 카툰니스트, 즉 웹툰 작가를 말하겠지요. 웹툰 작가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는 주어고 will make가 서술 동사,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목적어인 자기 자신을 썼어요. 그 다음에 himself가 뭐가 됐지요? 카툰니스트가 되었죠. 그러니까 himself가 목적어이고 이 웹 카툰니스트는 뭐예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목적격 보어 나왔네요. 몇 형식인가요? 5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그다음에 서술동사, 목적어, 이것도 보어니까 사선 긋고 목적 보어가 뭐예요? 웹 카툰니스트가 됐네요. 그리고 수식어, 부정관사 하나 있고 famous 하나 있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만들 것이다. 자기 자신을 뭘로? 유명한 웹툰 작가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얼마나 웹툰 작가 되는 거 굉장히 어렵지요. 요즘 많이들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급에 해당되는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타는데 다 기본적인 형용사, 명사 정도 있는데 사실 부사도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면 부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동사 뒤에 옵니다. 그리고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 그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오는 거지요. 아마 무의식 중에 다 이거는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 혹은 방법,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원칙적으로 문장 맨 끝에 놓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도해할 경우에는 수식받는 동사 그 밑에다가 사선하고 도해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사에 대해서. 여기서 부사는 only하고 now예요.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한 마리의 고양이를. 언제?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거. 원칙적으로는 뒤에다 적는다고 했죠. 그럼 이 부사는 무엇을 꾸며주냐면 이 하나의 고양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원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를 꾸며주는 거예요. only가. 그래서 only one, 오직 하나. 이게 부사지요. 그래서 꾸며주는 형용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는 he has 가지고 있다. 동사 쓰고 무엇을 목적어인 cat을 해서 목적어까지 딱 썼어요.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지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은니도 부사인데 오은니는 원을 수식해준다고 그랬죠. 한 마리의 고양이 하니까 캣을 수식해주는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원을 꾸며주는 게 오은니지요. 오은니는 원을 꾸며주니까 원에다가 걸쳐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은니 적어주면 되는 거지요. 부사를 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무엇을? 고양이를. 한 마리 고양이를. 근데 이 한 마리 오직 한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게요. She bought a really beautiful hat there yesterday. 자, 그러면 여기서 그녀는 샀다. 무엇을? 정말로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모자를 수식해 주죠. 모자를 어디에서? 거기에서. 장소를 나타내지요. 그 다음에 언제? 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여기서는 really도 있고 there, yesterday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she 동사 써주고요. 아니 주어 써주고 bought 서술 동사 써주고 무엇을? 모자를 목적어지요.
기본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boat를 수식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샀고 어제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샀고 어제 샀습니다 라고 표시해 줘요. 그럼 모자는 무엇이 수식해져요? 부정관사 어하고 아름다운 모자예요. 두 개죠. 두 개가 햇을 꾸며줘요. 근데 여기서 beautiful 형용사를 수식해 준 게 really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이건 부사지요. 그래서 이 beautiful을 수식해 주는 really가 이렇게 붙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도래를 해서 그녀는 거기에서 어제 샀다. 뭐를 모자를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모자를 이렇게 되는 거지요. I will study science very hard here tomorrow. 자, 여기서도 부사가 very 하나, hard 두 개, here 세 개, tomorrow 네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주어 I, 그 다음에 will study 서술동사 썼어요. 목적어 무엇을 공부했나요? 과학을 공부했네요. 그래서 기본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study를 수식해 준 게 뭐가 있나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공부할 것이다. 언제? 내일 공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부할 것이다. 내일 공부할 것이다. 세 개가 study, will study를 수식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열이 하나가 빠졌지요. 이거는 아주 열심히 hard를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이 hard의 다가 사선을 긋고 메어리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주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부할 것이다. 내일 공부할 것이다. 무엇을? 과학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부사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부사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now the Jew has two monkeys. 원래 뭐 이러한 것들은 문장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맨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now the Jew has two monkeys. 지금 그 동물원에는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동물원은 두 마리의 원숭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어제 나는 샀어. 무엇을? 새 컴퓨터를. 어제 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다 뺀 거죠. 내일 나는 공부할 거야. 무엇을? 수학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빼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에는 어떨까요? 이것도 도에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똑같아요. 왜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지요. 그러니까 자 주어 더 주, 그다음에 동사 has 써주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monkey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 됐어요. 그러면은 주 요소는 다 도해가 됐네요. 그러면은 정관사가 꾸며주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다 아래다 꾸며주고 두 마리 원숭이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문장은 now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왔어 할 때는 여기 대문자로 하니까 얘도 대문자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만에 하나 이 now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now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면 돼요? 소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나는 샀다. 새 컴퓨터를. 자, 똑같아요. 나는 샀다. 컴퓨터를. 주요인 끝났죠. 주요소. 그래서 어제 샀다. 여기다 적어주고 어떤 컴퓨터를 부정관사 써주고 새로운 컴퓨터를 아래에서 수식해주는 거 적는 거 기본 똑같죠. 그 다음에 tomorrow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갔네요. 그리고 다른 부사가 뒤에 있네요. 자, 그러면 나는 공부할 것이다. 수학을 여기에서 정말로 열심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 일단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will study 서술동사 써주고 무엇을? mathematics 수학을 딱 주요인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공부한대요? 내일 공부할 거래요. 근데 어때요? 내일 수식하는데 첫 글자 대문자로 써줬죠. 문장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에서 공부한대요? 여기에서 공부한대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할 거래요.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이 열심히를 수식해 주는 것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선 그어주고 리얼리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부사에는 특별히 또 빈도부사라는 게 있었지요. 다 기초편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 빈도부사는 원칙적으로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에 온다라고 그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My father always keeps his promise 해서 일반 동사 앞, 나의 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 좋은 아빠지요. John sometimes missed a class. 저는 종종 때때로 빠뜨린다, 빠진다. 무엇을? 빠졌다죠. 수업을. 수업을 자꾸 빠져 빼먹는가 봐요. 글쎄 좀 시리어스한 학생은 아닌 것 같지요. 자, 일반 동사 앞입니다. 그리고 my family usually spend Christmas here. 나의 가족은 대개 보낸다 크리스마스를 이곳에서. 자,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다 씁니다. My mother was often busy then. 나의 엄마는 종종 바빴다. 그때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 동사기 때문에 뒤에 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그러면은 어떻게 도야나요? 볼게요. My mother, 자, my father, 주어, 수식 밑에서 동사 keeps 적지요. 유지한다, 지킨다, 항상 지킨다 하니까 keeps를 수식해주죠. 무엇을? 목적어, 약속을, 어떤 약속을? 그의 약속을 이렇게 도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John, 주어, missed 동사 수업을 목적어 썼어요. 그리고 때때로 빠뜨린다 해서 아래다가 때때로 빠뜨린다. 여기다가 수식을 하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때때로 빠뜨린다 수업을. 자, 그리고 my father 주어 수식 그 다음에 동사 spend 한다 무엇을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목적어 있죠 삼형식 그 다음에 spend에다가 보통 보낸다 어디에서 보낸다 여기에서 보낸다 해서 아래에다가 이 spend를 수식해준 아래에다가 두 개의 수식어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my mother was often busy then. 자, 비동사 뒤에 왔어요. 그럼 도에는 어떻게 하는가? My mother 동사 was 그 다음에 busy 바빴다. 자, 그런데 종종 바빴다. 역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줬네요. 그래서 밑에다가 해주고요. 언제? 그 당시에 그때는 종종 바빴다. 여기에다가 동사 밑에다가 수식어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규칙적인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왜 짜증나게 이 부사의 위치가 자유롭다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항상 규칙이 있는데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다 써야 된다. 맞죠? 그런데 문장 앞에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부사는 부사니까 역시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이 아래에다가 수식을 해줘요. 단 얘는 중간에 있지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써주고 얘는 첫 글자 하니까 여기는 대문자로 써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my sister is diligent. 나의 sister는 부지런하다. 근데 항상 부지런하다 해서 always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둘 다 같은 건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느냐 소문자를 써주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원래는 일반 동사 앞에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뒤다 쓰기도 하고 문장 맨 앞에다 쓰기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차피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이 세 문장 어떤 것이든지 open은 다 일반 동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을 해주는데 단 이 첫 번째 왔을 때는 그것만 대문자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my aunt works quite often here 했지요. 자,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works 일반 동사지요. 그러면은 빈도부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와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빈도부사 앞에 수식어가 따라져 있을 때는 일반 동사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해서 비록 일반 동사이지만 빈도부사를 꾸며준 수식해주는 다른 게 있지요. quite가 수식을 해주네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쓰지 않고 그 일반 동사 앞에다 쓰지 않고 그냥 뒤에다가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aunt는 주어지요. 걷는다 동사 썼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종종 걷는다 이렇게 되겠지요. 원래 walk를 수식해줘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걷는다예요. 근데 종종인데 이 종종을 또 수식해 주는 게 있어요. 꽤 종종, 상당히 종종. 이 open을 화이트가 수식해 주니까 오픈 줄에다가 사성 긋고 수식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꽤 종종, 상당히 종종 걷는다. 이렇게 도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러면 다른 문장,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